믿었던 친구가 내 집을 가져갔습니다. 65세 할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간 가면 뒤에 진실.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집까지 담보로 잡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과연 그 친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문화센터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65세의 그녀에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안의 정적은 견디기 힘들었죠. 작은 체구의 수수한 옷차림의 미숙 씨는 검은 머리에 섞인 흰 머리를 단정하게 파마한 모습으로 언제나 조용하고 온순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갑자기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는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 꽤나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듯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미숙 씨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저도 혼자 왔어요. 혹시 함께 앉아도 될까요? 저는 오금순이라고 합니다. 금순 씨는 허락도 받기 전에 미숙 씨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친근한 모습에 미숙 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가 반갑기도 했어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미숙 씨.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저희 나이 또래 같은데 편하게 지내요. 금순 씨의 밝은 에너지는 문화센터의 조용한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숙 씨는 어떤 프로그램 들으러 오셨어요? 아, 그냥.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해서 나왔어요. 딱히 정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미숙 씨의 솔직한 대답에 금순 씨의 눈가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곧 더욱 따뜻한 미소를 보였죠. 아,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혹시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미숙 씨의 조용한 대답에 금순 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저도 비슷해요. 저희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정말 외롭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금순 씨는 마치 미숙 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말들을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미숙 씨, 오늘 시간 있으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어때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금순 씨의 제안에 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나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케이크도 정말 맛있어요. 금순 씨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미숙 씨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동반자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카페로 가는 길, 금순 씨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네 맛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까지 그녀의 수다는 미숙 씨에게 오랜만에 웃음을 선사했어요. 미숙 씨, 혹시 자주 문화센터 오세요? 네, 거의 매일 나와요.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저도 거의 매일 나오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면 아깝잖아요. 금순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미숙 씨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거든요.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금순 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미숙 씨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미숙 씨의 순수한 미소를 바라보며 금순 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내일도 문화센터에서 만나요, 미숙 씨.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해서 박미숙 씨와 오금순 씨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운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에 대한 미숙 씨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미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이 기대되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금순 씨 역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날 줄이야. 정말 운이 좋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했던가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미숙 씨,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있으면 아까워요. 근처에 정말 좋은 공연이 있다던데 같이 가볼까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금순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녀는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미숙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공연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공연 관람 같은 건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금순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 나이대가 좋아할 만한 트로트 공연이에요. 가수들도 정말 잘하고 분위기도 좋다던데요. 그런데 표값이 비싸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찌감치 예약해뒀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돈 아낀다고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되죠. 금순 씨의 말에 미숙 씨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까지 해줬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럼 표값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대신 다음번엔 미숙 씨가 내세요. 금순 씨의 배려 깊은 모습에 미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장에 도착한 두 사람을 기다린 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선율에 맞춰 금순 씨는 신나게 박수를 치고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금순 씨를 바라보며 미숙 씨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숙 씨 재미있죠? 이런 게 인생의 낙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금순 씨의 배려는 끝나지 않았어요. 배고프시죠? 근처에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갈비찜이 정말 맛있거든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미 공연까지 보여주셔서.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따지면 서운하죠. 금순 씨는 미숙 씨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미숙 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맛있는 갈비찜을 먹으며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들이 어디 살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바쁘다고 자주 연락도 안 하고. 명절 때나 겨우 보죠. 미숙 씨의 씁쓸한 표정을 본 금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끔찍이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 엄마는 뒷전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숙 씨, 우리 진짜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요. 금순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미숙 씨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분을 만났네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함께 시장도 보고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새로 생긴 카페도 탐방했어요. 금순 씨는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고 미숙 씨를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식당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좋은 상품이 있는 마트도 찾아내고 심지어 날씨 좋은 날엔 조금 먼 곳까지 나들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미숙 씨,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요? 제가 아는 곳인데 정말 예뻐요. 좋긴 한데, 먼 곳이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나이에 돈 아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건강할 때 좋은 곳 많이 다녀야죠. 금순 씨의 말은 항상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숙 씨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단풍 구경을 간 날 두 사람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도토리묵도 먹고 전통차도 마시며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금순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곳에 올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미숙 씨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다녔으면 이렇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금순 씨는 미숙 씨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금순 씨를 바라보며 미숙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지만 미숙 씨가 모르는 사이, 금순 씨는 조용히 미숙 씨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이에요. 미숙 씨, 혹시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자연스럽게 던진 질문에 미숙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자가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마련한 거예요. 그나마 집 하나 있어서 다행이죠. 아, 그렇구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던데 미숙 씨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금순 씨는 미숙 씨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친근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이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정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금순 씨는 외로운 일상에 찾아온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가 진짜 목적을 드러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른 금순 씨의 모습을 미숙 씨는 발견했습니다. 금순 씨,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문화센터 로비에서 만난 금순 씨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침울해 보였어요. 늘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던 그녀가 오늘은 힘없이 앉아 있었죠. 아, 미숙 씨. 사실 어젯밤에 큰일이 생겼어요. 금순 씨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많이 아파요? 미숙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금순 씨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잘해준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급성 맹장염인데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수술은 잘 됐어요? 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는데. 문제는 병원비예요. 금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망설이며 말을 이었어요. 응급수술이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보험 적용도 제대로 안 되고 얼마나 나왔는데요? 300만 원 정도요.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준비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요. 금순 씨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밝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숙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금순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과 배려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금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 씨,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금순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묘한 빛이 스쳤어요. 아니에요. 금순 씨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럴 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하지만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미숙 씨도 혼자 사시는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좀 나왔고 적금도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미숙 씨의 따뜻한 마음에 금순 씨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꼭 빨리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날 오후 미숙 씨는 금순 씨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며 미숙 씨는 조금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빌려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금순 씨는 돈 봉투를 받으며 미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미숙 씨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친구죠. 며칠 후 미숙 씨는 금순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숙 씨,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미숙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세요. 네, 그런데 미숙 씨. 약속대로 돈 갚으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갚겠다고 하다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벌써요? 급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빌린 건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게다가 이자도 드려야죠. 이자는 무슨.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으면 이자 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결국 미숙 씨는 금순 씨의 강권에 못 이겨 이틀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난 금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어요. 걱정이 해결되어서인지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어요. 금순 씨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3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어머, 이자는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미숙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받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미숙 씨,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날 두 사람은 고급 한정식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금순 씨는 계속해서 미숙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미숙 씨는 그런 금순 씨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어려울 때 도와드리길 잘했어. 미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고 약속대로 돈을 갚아줘서 더욱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모르는 사이 금순 씨는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300만 원을 주저없이 빌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경제적 여유를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금순 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다시 따뜻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순간 미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돈을 갚아준 이후 금순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숙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좋은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미숙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에 가볼까요? 거기 케이크가 정말 유명하다더라고요. 또 저한테 돈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는데.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숙 씨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죠. 금순 씨의 배려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미숙 씨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찾아보고 날씨와 미숙 씨의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시장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몇 개 사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래요.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낮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순 씨는 마치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한 줄만 알았는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좋은 기회를 알게 됐거든요. 금순 씨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작은 투자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이번에 아들 병원비도 큰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투자요? 미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부동산 관련 투자인데 매달 꼬박꼬박 수익이 나와요. 금순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입금 내역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매달 이 정도씩 들어와요.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미숙 씨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다 투자 수익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잘못된 투자는 위험하죠. 하지만 제가 하는 건 다른 투자와는 달라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금순 씨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제작된 브로셔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거죠. 부동산은 아시잖아요.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브로셔에는 그럴듯한 도시 조감도와 함께 예상 수익률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미숙 씨는 처음 보는 자료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10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좋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금순 씨는 마치 좋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미숙 씨는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한테요? 당연하죠. 미숙 씨가 저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함께 해야죠.
미숙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자라는 게 낯설긴 했지만 금순 씨가 보여준 자료들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금순 씨가 보여준 진심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권할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죠? 저는 투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이에요. 제가 미숙 씨한테 위험한 일을 권하겠어요? 그리고 걱정되시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세요. 50만 원 정도로요. 50만 원이요? 네, 그 정도면 부담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수익이 나오는 걸 직접 보시면 안심이 될 거예요. 금순 씨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50만 원 정도라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큰 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다만 이런 좋은 기회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늦으면 안 되긴 해요. 그날 집에 돌아간 미숙 씨는 금순 씨가 준 브로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계획도와 함께 적힌 수익률 표를 보니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금순 씨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니. 그리고 정부 사업이라면 안전하겠지? 미숙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온 그녀에게 투자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금순 씨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다음 날 미숙 씨는 금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순 씨, 어제 말씀하신 그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금순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미숙 씨도 저처럼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분기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금순 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첫 투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같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금순 씨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미숙 씨, 좋은 소식이에요. 드디어 온 금순 씨의 전화에 미숙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수익이 나왔어요. 50만 원이 55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 5만 원 수익이에요. 정말요? 진짜로요? 미숙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몇천 원도 안 나오는 이자인데 5만 원이라니요.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내일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번화가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가 투자회사예요. KB미래투자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곳이에요.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숙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투자 상담사 김 과장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나타난 30대 남성은 매우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네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미숙 씨의 투자 현황을 설명했어요. 정말로 50만 원이 5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늘어났네요. 당연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거든요.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정도 수익은 기본이에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미숙 씨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만 원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이번 달에 50만 원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이고요. 미숙 씨는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금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숙 씨, 저도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는데
지금은 투자금을 많이 늘렸어요. 덕분에 매달 용돈이 따로 생긴 기분이에요. 금순 씨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2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수익이 나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금순 씨의 말에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돈은,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죠. 김 과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200만 원 정도 어떠세요? 그럼 다음 달에는 2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200만 원이요? 미숙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2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한 달에 20만 원 수익이라니 매력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숙 씨.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위험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금순 씨의 격려에 미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200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날부터 미숙 씨의 투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달 정말로 20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 씨, 어때요? 이제 투자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돈이 늘어날 줄 몰랐어요. 성공적인 투자 경험에 미숙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 제가 들은 소문인데 다음 달부터 투자 조건이 바뀐다고 해요. 어느 날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지금처럼 소액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투자금을 좀 더 늘려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놓는 거죠. 김 과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에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미숙 고객님도 투자금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투자를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았지만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 미숙 씨, 집이 있으시잖아요.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대출 이자가 연 3% 정도인데 투자 수익률은 월 10%예요.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익이죠. 집을 담보로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미숙 씨 혼자 사시는 집인데 그 집을 활용해서 매달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노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금순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고 관리비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잖아요. 게다가 정부 사업이라 안전하고요. 김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망설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미숙 씨는 며칠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볼게요. 집을 담보로 해서 투자해볼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미숙 씨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금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로 좋은 수익이 나왔어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보며 미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금순 씨, 정말 좋은 걸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노후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늪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을 담보로 큰 투자를 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약속대로 수익이 나왔어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보며 미숙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요. 매달 이 정도 수익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죠. 미숙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정말 부럽네요. 어떻게 그런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되셨어요? 제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금순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이번 달 수익 정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김 과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 감사가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느라 며칠 늦어질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면 정상화될 거예요. 미숙 씨는 조금 불안했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정부 감사라면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라는 뜻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순 씨, 혹시 투자회사에서 무슨 소식 들으셨어요? 미숙 씨는 금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미숙 씨. 저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의해봤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래요. 금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금순 씨도 수익금을 못 받으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금순 씨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미숙 씨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받는 정도였습니다. 금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라도 마셔요. 아, 미숙 씨. 요즘 좀 바빠서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항상 적극적이던 금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색했어요. 미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투자회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왜 문이 잠겨 있지? 미숙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건물의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짐 다 빼가던데. 이사를 갔다고요? 네, 갑자기 야밤에 짐을 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미숙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급하게 금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순 씨, 저 미숙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락 주세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금순 씨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미숙 씨는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금순 씨가 나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금순 씨를 못 보셨나요? 키가 크고 염색한 머리에. 아, 그분 말씀이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요. 며칠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복지관 직원의 말에 미숙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금순 씨가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숙 씨는 투자회사가 있던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KB미래투자라는 회사 있지 않았나요? 아, 그 회사요? 야밤에 이사 간 후로 연락이 안 되네요. 보증금도 안 주고 갔어요. 보증금도 안 주고 갔다고요? 네, 뭔가 급하게 철수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문제라도 있었나 봐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미숙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KB미래투자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사기 사건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그제서야 미숙 씨는 자신이 엄청난 사기에 당했을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금순 씨한테 투자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왜요? 저희도 그 투자했는데 요즘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미숙 씨는 연락되세요? 알고 보니 금순 씨는 미숙 씨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투자를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 다 당한 것 같아요. 금순 씨가 우리를 속인 거야. 이럴 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의 한탄 소리를 들으며 미숙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어요.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잡힌 집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평생을 함께한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토록 믿었던 금순 씨가 결국 자신을 속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숙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얼마나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지를요. 금순 씨와 연락이 두절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더 이상 통화조차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전화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미숙 씨는 여전히 금순 씨를 믿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연락이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줬어요. 박미숙 고객님, 대출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 대출의 월 이자만 해도 150만 원이었어요. 투자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죠. 어떡하지? 이자는 어떻게 내지? 미숙 씨는 급하게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서 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몇 달 버티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숙 씨, 뉴스 봤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뉴스요? 투자 사기 뉴스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 그 사기. 김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 타겟 투자 사기단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은 오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미숙 씨는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자신들이 당한 사기였거든요. 범인들은 박모 씨 등 5명으로 이들 중 주범인 오모 씨 60세, 여는 평소 오금순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금순. 우리가 알던 그 금순 씨네요. 김할머니의 말에 미숙 씨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피해자는 모두 30여 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집까지 담보로 잡게 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숙 씨는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숙 씨, 우리 정말 큰일 났네요. 그동안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복지관에 모인 피해자 어르신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함께 막대한 피해액에 대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숙 씨죠? 투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실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간 미숙 씨는 담당 형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오금순, 본명 오영희는 이런 사기를 5년 넘게 해온 전문 사기범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어요. 5년이나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한 곳에서 일정 금액을 모으면 야밤에 도망치는 게 이들의 패턴이에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거기에는 금순 씨, 아니 영희의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자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먼저 친근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작은 돈을 빌려준 다음 갚아줘서 안심시키죠. 그런 다음 투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들 입원비 300만 원 빌려달라는 것부터가 다 각본이었어요.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였죠.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금순 씨의 모습이 함께 웃고 울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요? 안타깝게도 이미 대부분 사용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숙 씨의 절규 같은 질문에 형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인들이 잡혔으니 재판을 통해 처벌은 받겠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 씨는 비틀거렸어요. 5천만 원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구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함께 공연을 보며 웃던 모습,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던 순간들, 자신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던 그 따뜻한 온기까지도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까요? 그날 밤 미숙 씨는 홀로 집에 앉아 울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또 연체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보물 처분이요? 네,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미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살아온 집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그 순간 미숙 씨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사기 사실이 알려진 후 미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추천했던 복지관 지인들이었어요. 미숙 씨가 금순 씨를 믿고 따라한 것처럼 그들도 미숙 씨를 믿고 투자에 참여했던 것이죠. 미숙 씨, 나와요.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미숙 씨는 몸을 떨었어요. 문을 열자 복지관에서 알던 이웃들 6명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앞에 선 정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무슨 피해자예요? 미숙 씨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다고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미숙 씨 말만 믿고 우리가 투자한 건데. 미숙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도 속은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정 할머니, 제발.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그건 미숙 씨 잘못이죠. 우리는 미숙 씨만 믿고 따라한 건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뭘 해요? 우리 돈 돌려줄 수 있어요?
정할머니는 2천만 원을, 옆에 선박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모두 평생 모은 소중한 돈들이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이웃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간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이 다시 생겨나요? 미숙 씨가 책임져야 해요. 우리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미숙 씨는 이웃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65세의 미숙 씨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이웃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은 어떡해요? 미숙 씨도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자신의 집마저 이미 경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배상은 불가능했거든요. 제 집도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어요. 곧 경매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웃들의 절규를 들으며 미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따라한 사람들까지 나락으로 끌어내린 것이었죠.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복지관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한 달 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숙 씨 담보물 경매 공고가 나갔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생 살아온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집도 돈도 친구들도 심지어 이웃들의 신뢰까지도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었죠. 경매 당일 미숙 씨는 멀리서 자신의 집이 팔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생의 보금자리가 낯선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찰가는 3억 원이었지만 대출금과 이자,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미숙 씨 손에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미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복지관에서 만났던 이웃들의 소식이었어요. 정 할머니는 투자금을 잃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고,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큰 소리도 못 치고 눈치만 보며 산다고 했어요. 미숙 씨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났어. 여전히 미숙 씨를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미숙 씨는 생각했어요. 금순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감옥에서라도 편히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금순 씨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사회 전체가 노인들을 노리는 각종 사기와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숙 씨는 우연히 뉴스에서 금순 씨, 아니 오영희의 재판 소식을 봤어요. 피고인 오영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그 시간이 지나면 오영희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자신과 이웃들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짊어져야 할 이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를요. 황혼기에 찾아온 따뜻한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이웃들까지 해친 현실. 미숙 씨의 황혼은 이제 영원히 어둠에 잠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숙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외로운 황혼기에 찾아온 따뜻한 친구, 과연 여러분은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